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도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연준의 FOMC 결과에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정례 FOMC에서 이번까지 포함하면 3차례 연속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도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FOMC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까지는 좀 저희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의 CEO가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좀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진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뉴욕 증시 좀 주춤한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 0.45%, 나스닥 0.9%, S&P 500 지수 0.72%까지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지난 미국 증시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역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5% 하락하면서 2372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763선 지키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요.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7 정도를 기록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락할 거다. 근데 그 하락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말 폭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하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폭락세가 나오지 않고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업종과 테마가 강합니다. 업종이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삼성전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업종의 대표주를 얘기를 하는 쪽이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전일날 화장품도 강했고 여행주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해요. 오늘도 화장품 섹터들은 이치한불 10% 움직이고 코리아나가 5.5%에 에이블CNC 6%에다가 한국화장품 제조 4%, 3%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거기다 지금 IT 섹터들도 플러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료주들, 오늘은 오랜만에 사료주들이 제가 대주산업하고 미래생명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사료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테마주가 강하게 버티면 시장은 무너지질 않아요. 뭐 삼성전자도 오늘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전날 빠지긴 했어도 아랫꼬리를 강하게 들면서 거의 뭐 플러스 날 뻔했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날 뻔했던 흐름이었고, 나스닥은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했는데 그래봤자 도찌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바로 FOMC를 앞두고 얘네들도 눈치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눈치 보고 있는데,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까지 시장의 흐름들의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무너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방은 딱 다져놓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튀어요. 돌아가면서 무슨 애플페이 관련주에서 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튀고 뭐 화장품
이제 앞으로의 그 마스크를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다음에 뭐 여행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일본 여행이 열렸으니까 뭐 다른 나라도 열리겠거니 하는 뭐 그런 이제 기대감에 여기저기 이제 튀어다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폭락하는 거는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박스권으로 일단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서 박스권 눈치 보기 시장이 계속 되면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자 미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여기를 깨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살살살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깨지 않고 살살살 밀려놓고 여기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여기서 지쳐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살살살살 밀리면서 FOMC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리나라 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올라가기는 글렀고요. 슬슬 밀리겠죠. 근데 밀리는데 밀쪽으로 2,300으로 밀리면은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면서 전 종목 막 10% 이상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테마 장세에서 가는 애들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강한 쪽을 그러니까 이슈가 붙고 그러니까 찌라시라 그러죠. 뉴스가 딱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슈다 딱 해갖고 거기를 달라붙어가지고 확 급등할 때 먹고 팔고 하는 단타를 할 거냐?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렸는데 지금 우유 가격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서 라면 가격부터 우유 가격, 닭고기 가격 다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상승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물가에 압박을 가할 정도의 이게 커다란 이슈가 될 거라는 것도 뉴스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가격도 지금 이미 올해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서 21원을 올랐더니 우유 가격이 2,500원, 2,700원까지 다다랐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원유 가격을 50원 올립니다. 그러니까 21원 올렸는데 이렇게 됐는데 50원 올리면 그래서 3,000원 중반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그럼 우유 안 먹으면 되겠지만 유제품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일단 빵에 일단 우유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라떼라든지 카페 라떼 이거 다 우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피 가격 상승하죠, 과자 가격 상승하죠, 밀가루 가격 상승하죠, 유제품 뭐 치즈부터 해서 뭐 여기 뭐 파스타에도 들어갈 거고요. 뭐 여기저기 음식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고 유하게 만드는 제품, 뭐 아이스크림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물가들이 또 폭등을 하게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들은 더 이상 뭐 빠질 그런 이슈는 없고 그냥 바닥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지금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음식 업종이 있죠. 과자 뭐 이런 애들 뭐 더 이상 빠질 악재도 없고 그리고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딱 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살살살 밀리면서 개인들만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어 놨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뭐 더 이상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결국은 사료주하고 음식 업종이 제가 볼 땐 제일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공략하든 간에 지금 불안함 속에서 공략을 해서 버텨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쪽이 이쪽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음식 업종들 이쪽이 제일 만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지바이오도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대주산업도 지금 12%대 계속 급등하고 있고 미래생명자원도 아침에 움직이다 지금 잠깐 멈추긴 했지만 얘네들이 빠질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는 이쪽으로 가져가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 물가 폭등 나오겠죠. 내년엔 뭐 폭등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격 폭등은 계속 아이스크림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밀가루, 빵, 뭐 짜장면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뭐 닭고기, 뭐 치킨 싹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외식 물가 비용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수혜입니다, 이게. 왜냐면 얘들이 손실 보면서 안 팔거든. 차라리 공정물 닫고 말지. 근데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먹어야 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죠. 제품 가격을 올리면 얘네들은 다 수혜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요. 아, 지금 전 세계 물가 폭등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사 먹는 겁니다. 안 사 먹을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도 사 먹게 되어 있어요. 생선을 사 먹든 고기를 사 먹든 콩나물을 사 먹든 시금치를 사 먹든 상추를 사 먹든 뭔가는 써서 먹게 돼 있는데 뭐 단백질, 탄수화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어쨌든 간에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일 안전한 쪽은 저쪽에 사료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쪽이 아닐까 해서 일단은 이따가 그쪽에 관련된 종목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어쨌든 시장이 일단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있은 만큼 불안하겠지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무너질 것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고 오늘도 그러면 시장은 다 폭락 나올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 있고 제주반도체 플러스 나오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 플러스 나오고 있고 에코플라스틱 12% 폭등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폭락세는 안 나와요. 그냥 테마 장세, 박스권 장세다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시장 예측대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요. 폭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장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하락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좀 상승하는 업종들 많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요. 좀 강력한 테마주들 챙겨가시면 이 변동성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안정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의 흐름,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그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좀 든든한 전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저희는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고요. 화요일, 수요일 연속 이틀로 사료주인 대한제당 잡아주셨습니다.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매수가 1,355원에서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우리손 FMG 1.3% 수익률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4.6%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사조동아원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조동아원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음식업종에도 들어가고 사료주에도 들어가는데 사료주는 소, 돼지, 닭 그리고 물고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료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거는 사조동아원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쳐보면 나옵니다. 사조동아원 치면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품이 나오는데 사료 쪽은 그쪽을 하고 있고요. 음식 쪽은 보게 되면은 제밀, 제빵 그리고 밀가루, 면 이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밀가루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조동아원은 그래서 밀가루 관련주, 그다음에 제빵 관련주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안 믿겨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사조동아원 치면은 그 판매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두피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만두용 뭐 이런 거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다 상승하잖아요. 상승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서 분명히 음식업종 이쪽 밀가루 관련주, 제빵, 그러니까 빵 관련주들 이쪽은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유들도 바닥권역에서 얘네들이 웬만큼 시장이 불안한 얘기가 나와도요. 크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미 벌써 3개월, 4개월 동안 웬만큼 이슈에서도 끈덕지게 바닥권역에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계속 이 물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뭐 갑자기 뭐 또 뭐 인도에서 뭐 또 수출 뭐 안 한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수출이 뭐 막혔다.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이슈가 되면은 한 번씩 튀겠죠.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이쪽 사료 관련주 플러스 음식업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다 올려놨는데 월급 빼놓고 뭐래더라. 일단 월급 빼놓고 다 올랐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어쨌든 삼겹살 가격도 지금 너무 폭등해가지고 삼겹살도 이제 옛말이라고 이제 못 사 먹는다고 사람들 뭐 이제 그런 이제 성토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물가 폭등이 정점이 아니고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분명히 우유 가격도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달도 안 됐던 것 같은데 3달인가 2달 전인가. 라면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인가 3달밖에 안 됐는데 또 올리잖아요. 왜 올리겠어요?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계속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게 그렇죠. 뭐 다 부족하다 얘기 나오니까 뭐 싹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싹 다 왜냐면 이게
다 그 옥수수를 매겨했는데 옥수수 가격도 뭐 싸지도 않고 뭐 사료 가격도 싸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슈는 분명히도 될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만만한 거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대한제당, 그다음에 사조동화원 뭐 이런 거 얘기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주산업하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뭐가 움직이게 되면은 잘 보자 그러는데 지금 계속 거래 실리면서 아침부터 계속 강하잖아요. 거래 실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나아요. 괜히 이상한 거 이쪽도 쫓아다니다 보면은 물릴 수가 있는데 차라리 강한 쪽으로 할 거면은 지금 여행주들은 계속 차트 모양들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도 좀 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떠 있는 건 매매할 거면 그쪽이 낫지만 안전하게 그냥 바닥에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사료주만큼 안전한 거는 지금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슈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 급락은 안 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기타 법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럼 올해 내년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끈덕지게 하나 붙어 있으면은 언젠가 한번 급등 나오겠죠. 쭉쭉쭉 뻗을 때까지 한번 내비도록 둬보세요 한번.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에서는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뭐였죠? 우리손 FNG였네요.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손 FNG, 자 고기 관련주 쪽이죠. 사료 플러스 이제 고기 관련주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음식업종입니다. 자, 얘도 오늘 일단 매수 가격에서 오늘 살짝 올라가니까 1.3%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소강 상태인데 괜찮아요. 지금 60에서는 지금 뚫으려고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대주산업이 움직인 거 봐서는 뭐 조만간에 고기 관련주 쪽으로 순환할 겁니다. 얘도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수급도 뭐 그럭저럭 뭐 꼬이거나 나쁜 거는 없어요. 종목별 보면은 여기 기관들하고 금융투자, 사모펀드 조금 들어와 있죠. 차트 모양도 괜찮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료 관련주 음식업종들의 지금의 특징들이 크게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폭등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 권역에 있는데 지수가 불안불안하게 움직여도 하도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뭐 꼼짝하지를 않아요. 빠지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튀겠죠. 한번 튈 때 적당히 뭐 10% 먹고 팔고 싶으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이 음식업종의 이슈들은 10%가 아니고 50% 이상도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면 이슈가 지금 이 물가 폭등이 여기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여러분 보더라도. 한 1년, 2년 계속 될 것 같죠? 3년 내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폭등이. 그러면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왜냐면 떨어질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음식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음식 가격을 계속 올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튈 때까지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 넣고 땡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하려면 사료주들, 고기 관련주들 이쪽으로 음식업종 이쪽이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원 자,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1355원에 공략하자 그랬는데 밀렸죠? 사조동화원. 지금 1320원까지 밀렸는데 뭐 이 가격에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 가격에 사셔도 되고 추가매수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400원을 뚫기 전까지는 시세 폭등은 안 나와요. 근데 앞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거래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저쪽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이제 이지바이오라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쪽 애들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미 대주산업이 거래가 이미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움직일 거라는데 오늘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계속 우상향 움직이면서 과거에서도 바닥에서 100% 올라갔듯이 이게 이제 튀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튀어버리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사조동화원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같이 똑같이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걔네들이 튈 때 얘네들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또 움직였잖아요. 109% 얘도 109%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올라갔듯이 그 움직임을 위해서 지금 누가 계속 매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 권역에 있는 거 웬만한 것들 안 물리고 이슈 있고 있는 것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웬만하면 다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쪽 애들은 이슈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을 때 기타 법인도 사주고 있고 보이죠?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바닥에서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대주산업이 급등을 하든 이지바이오가 급등을 하든 뭐가 저쪽에서들이 먼저 급등해서 얘네들이 쭉 하고 올라가게 되면 뒤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조동화원 그래서 1,320원 정도에서는 사볼 수가 있고 이전에 샀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오늘 같은 날은 이지바이오라든지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래가 또 실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보고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해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테마주 섹터에서는 음식업종인 사조동화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원 만나고 왔습니다. 이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그리고 밀가루, 제빵 관련주까지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비교적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매수가로는 1,32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4,900원에 30%. 오늘 사셨나요? 아니, 어제요. 어제 14,900원. 어제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은 저가가 예요. 예. 네. 그저께 올라갈 때. 그저께 올라갈 때. 예. 일단 철강주들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슈가 사실 뭐 별거 없었는데 그 고로가 저번에 흰남노 때문에 이제 포스코가 멈췄다 가지고 철강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된 이제 철강주를 움직였는데 한 차례 뭐 한 며칠 계속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조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빠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동안 갑자기 올랐으니까 그거에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지금 하루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며칠 아마 조정이 계속 될 것 같은데 한 13,000원 지지하는 자리까지 좀 밀리게 되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일단 FOMC가 좀 지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직전에 그 장대양봉 그 저점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어요? FOMC가 지나고 나서 하더라도. 예, 수요일 지났어요? 그렇죠. 목요일일 거예요, 22일. 네, 목요일. 22일이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맞네요. 그래서 22일이 목요일 날에 이제 발표 날인데 그때 보고 뭐 별 폭락 없고 그럴 때 얘들 한 13,000원. 그러니까 저 아마 기준연봉을 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박스권에 있고 테마주들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주들은 한번 오를 때는 샥하고 움직이는데 또 떨어지고 나서 또 자리 잡고 움직이는데 또 시간 또 오래 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그랬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조정받으면 한 며칠 바닥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는데 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어요? 꺾인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박스권. 이게 꺾이려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한 2,300은 바로 깨야 됩니다. 2,300 깨져야 되고 한 2,200 내려가면 아마 얘도 추세 꺾일 건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시장과 마찬가지 얘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은 FOMC 지난 다음에서 바닥 쪽에 있을 때 추가 매수 질문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지나서요?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이스텍 1,500원에 20%. 많이 빠져 있는 과거의 AST 잭텟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OLED 장비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IT주들이 다 지금 잠잠한 바람에 얘도 지금 잠잠하긴 한데
그래도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가 보겠다고 강하게 바닥에서 뭐 43%나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바닥에서. 일단 강한 모습을 바닥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 대비 40%씩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더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은 꼴랑 한 20%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럴 텐데 이 정도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버텨보겠다라는 힘을 준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버티고 보면은 1년, 2년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다 보면은 10,000원 정도는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올라오는 건 아니고 제가 1년, 2년을 얘기했던 거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저점에서 돌아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2,600 간다. 그러면 이거 10,000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지 2,600 가면.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2,600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고 2,400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거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2,600은 뭐 언강생심이고 2,300 깨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라서 지금은 뭐 쉽게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X 세미콘 108,000원에 10%.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종목들도 다 저점이 안 깨지고 박스권에서 버티려는 모양인데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2,500 안착하면 그때 하세요. 근데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단 10만 원까지 보시고 보유. 대신에 2,300 깨지거나 2,200 내려가게 되면은 얘도 저점 깨지고 밑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2,300 깨진다 싶으면은 그때서는 뭐 리스크 관리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일 필요도 있지만 아직 뭐 FOMC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급락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 플러스에다 삼성 SDI도 플러스에다 LG노텍도 플러스고 LG전자도 플러스고 LG화학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는 시장 급락 안 나와요. 업종의 대표주들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급락세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화장품 아닌가요? 근데 화장품들 다 움직이는데 얘는 왜 꼼짝도 안 하네요? 개인 생활용품이라 돼 있는데 화장품, 그렇죠? 기초 화장품인데 화장품 회사가 적자만 나나? 왜 적자 회사도 아닌데 16,700원. 다른 화장품주들은 잘 움직이는데 얘만 안 움직이는 게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네요. 일단은 잘 가지고 있다가 61선의 부근에 닿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냥 얘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강하진 않아요. 지금 싹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도 다 강한 게 아니고 지금 얘만 강하잖아요.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꼼지락꼼지락 미래생명자원도 꼼지락꼼지락 거렸는데 지금은 다시 또 거래량이 멈췄는데 좀 일부 강한 종목들이 먼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장품주들도 뭐 그렇게 보자 그러면은 얘도 뭐 언젠가 거래 실리고 들어오면서 움직일 때가 있겠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온시스템. 아까 현대제철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아까 슉 올랐다가 슉 내려오고 이렇게 박스권.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13,000원. 현대차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얘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현대차가 뭐 17만 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쿡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도 위험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버티세요. 그냥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 시장이 2,600으로 2,800으로 3,000으로 폭등하지를 않고 계속 저점으로 계속 하강하려고 그러니까 종목들도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FOMC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신 차리고 조금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면 11,000원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LG화학이요. LG화학 65만 원에 10%인데 이거 얼마요? 5만 원? 어떻게 해야 될지. 65만 원이요? 네. 65만 원 10%. 조금 이게 불안한 가격대이기는 한데 사야겠지. 65만 원.
이거는 불안하면은 그냥 수익 날 때 팔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으면은 60만 원 손절 잡고 보유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그냥 수익 날 때 팔았다가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불안하지 않으면 그냥 내비로 두세요. 대신 60만 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럼 한 7% 정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60만 원 손절 잡고 보유는 가능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조금 올라가지 않겠어요? 96만 원까지 지수가 오늘 네. 올라가나요? 지수 오늘 빠지고 있을 텐데. 빠지고 있어요. 네, 지수가 빠져가지고 얘도 뭐 강하게 들어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팔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싸게 사고 싶으면은 살짝 들어줄 때 수익권역에서 그냥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네. 방법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사명엠텍 5,440원에 5%.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쭉 상승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시장이 폭등을 안 하니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폭등했으면 얘도 위로 양봉 나오면서 반등 주는 시그널 나왔을 텐데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2,450을 뚫어버리는 한 2%대 강세가 나오고 코스닥도 뭐 800대로 쭉 하고 올라가는 한 3%대 초강세가 나왔다면 얘도 당연히 양봉이 나오면서 5,200원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도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밀릴 지금 상황은 계속 펼쳐져 있어요. FOMC까지는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살살살 밀릴 거라서 계속 한 4,500원, 4,200원으로 밀릴 것도 생각하고 보유를 하세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한 4,000원이나 3,700원 저점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물론 저점이 4,200원이든 4,500원이든 지금이든 돌릴 수 있는데 시장이 돌아가야 얘도 양봉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진 시스템. 자, 통신장비주. 요건 오늘 되게 강하네요. 18,600원. 비중 3%. 고점을 뚫었어요. 고점을 뚫었으니까 뚫은 거에 따른 강세는 일단 18,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6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단 복불복입니다. 좀 더 보유하시고 18,000원 쪽에서 다른 그 통신장비주들도 보세요. 다른 통신장비주들 다 폭등하고 날아다니면 그러면 얘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18,000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FOMC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차트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 지수가 이제 FOMC 이후에서 그러니까 FOMC 때 1% 한다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1%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막상 1%를 하고 나서 재료 소멸로 해갖고 지수가 올라갈 건지를 봐야 되고 아니면 1% 좀 과하다, 0.75만 하자 뭐 그러면은 그걸로 또 호재가 돼가지고 또 올라갈지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나오면은 좀 더 강하게는 갈 수는 있어는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18,000원까지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자, 여전히 지금 조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일단은 카이죠, 카이. 임원들이 5명인가 굉장히 핵심 인력들이 교체가 됐고 사장이 교체가 돼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로 해외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별로 뭐 괜찮을 거다라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잘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확 교체를 해버리니까 뭔가 여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약세에 있는데 53,000원대에 샀던 거라면 불안하면은 저 같으면은 추가 매수할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기다렸다가 일로 쭉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세게 빠지면 3만 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아마 추천할 겁니다. 왜냐면 3만 원이면 올라가기 전 가격이잖아요. 여기로 내려오면 저는 아마 대놓고 방송에서 이거 사야 된다고 노래를 부를 텐데 안 내려올 거예요. 근데 3만 원은 설마 3만 원까지 내려오겠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4만 5천에서 4만 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건강한 조정이니까. 상승에 따른 건강한 조정은 4만 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억울해서 나는 반등 줄 때 꼭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버텼다가 오히려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한 4만 원대에서 4만 5천원, 4만 원대에서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내고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방산 수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싸지는 않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싸지는 않지만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5만 5천 원까지는 다시 회복할 아마 그런 상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사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코오롱 인더 84,000원에 15%. 84,000원에 15%면은 뭐 이미 한참 동안 떨어져서 내려온 거라 상승 2년, 하락 아직 1년 안 됐죠? 하락 한 1년 정도 겪고 박스권 1년, 그래서 통합 한 1년 6개월 정도 여러 개 바닥에서 자리 잡으면 다시 아마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안 팔면 손실 아니니까 그냥 버티세요. 버티고 더 떨어져도 뭐 할 수 없죠. 뭐 이미 벌써 손실은 크니까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 그냥 버티세요. 한 1년 6개월 정도 버티면 얘가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려왔다 다시 움직이면은 7만 원, 8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그런 구간이 3년 뒤, 4년 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게 반복인데 2년, 3년 올라가면 2년, 3년 떨어지고 2년, 3년 또 올라가면 2년, 3년 떨어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2년 올라갔으니까 그냥 2년 떨어진다 생각하고 하고 그다음에 박스권으로도 한 1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서 올라가면은 나중에 또 크게 또 올라갈 타이밍은 또 올 거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4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4만 원대 추가 매수 한번 하고 3만 원대 추가 매수 한번 하고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승부 보려고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 그냥 지금 자르면 되는데 그냥 4%밖에 손실 안 났으면 팔고 다시 해도 돼요. 근데 4%가 아니고 거의 40% 가까이 손실이니까 뭐 길게 보고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 상황은 지나갔고 시향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사조동화원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32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1,3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86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 장 초반에는 좀 매수하는 모습 보이더니 지금 매도세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45억 원, 89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754억 원, 15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88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의 지금 시장 속에서 비료 관련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 이상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수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2% 하락하면서 2,3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3% 하락하면서 76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과 테마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서부터 삼성 SDI, LG 이노텍, LG전자, LG화학 이쪽 애들이 일단 플러스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로는 오늘 롯데관광개발부터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여행주들 플러스 강세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사료주들이 특히 대주산업과 이지바이오가 계속 거래가 실려요.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이지바이오가 지금 거래가 실리는데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31분이 지났어요. 6시간 30분 동안 장이 계속 열리죠. 그러면은 아직 뭐 5시간 정도의 그 거래가 더 실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거래가 이만큼 실렸으니까 5시간 동안에서 거래가 더 실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 계속 누군가가 장난놀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래가 뭐 이거 뭐 개인들이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10주, 7주, 77주, 10주, 100주 이렇게 정신없게 이런 식으로 하깁니까? 안 움직일 때는 꼼짝도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 갑자기 아니 없던 애들이 이게 개인들이 아니고 누군가 자꾸 이거를 거래를 실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침서부터 계속 그래요, 대주산업도. 대주산업도 계속 그러죠. 이게 개인들이 그러겠냐고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개인이면 큰 돈 가지고 있는 무슨 그런 애들일 거고 세력이라면 세력일 거고 그런 애들이 지금 장난 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왜 이거를 장난 놀겠습니까? 지금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 장세고 박스권 장세고 업종과 테마가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건 박스권을 두고 이런 이제 개별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데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면. 그런데 과거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렸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세력들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이 아직도 여기에 지금 가만히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를 계속 여기서 이제 움직이려고 거래를 실으면서 몇몇 애들부터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나중에서 뉴스는 나중에 나오는데 나올 뉴스가 뻔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거기 이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거기 곡창지대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생겼다. 뉴스 몇 줄만 써놓고 그리고 옥수수 가격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뭐 이제 전 세계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뭐 이제 수출 안 한다, 뭐 안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쌀 가격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싹 다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슈들이 계속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분명히 쏟아 부실 겁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매집해놓고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런 이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보고 또 따라 들어가겠죠. 그게 그렇게 움직인 게 지금 2차 전지 아닙니까? 2차 전지 2019년도에서 그렇게 바닥에서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에서 안 사고 지금에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지금에서 고점에서 사잖아요. 이거 에코프로도 이 바닥에서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 2020년도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이미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폐배터리니 뭐니 지금 이 얘기로 지금 고점에서 많이 공략하다가 물린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수익 난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바닥에서 매집해 놓고 뉴스를 막 띄워 올리면 아니 이거 2만 원대에서 모든 건데 지금 13만 원, 14만 원 해도 사람들은 건드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뉴스 보고 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은 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2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도 사게 되어 있습니다. LNF도 봐봐요. LNF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래를 합니다. 왜? 뉴스 보니까 좋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2만 원짜리에서 놀던 놈인데 20만 원 가도 사람들이 공략을 해요. 왜? 뉴스가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저게 지금 대주산업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 3월 달에 거래 엄청나게 들어왔던 세력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이걸 고점에서 이거를 여기서 다 팔았느냐? 뭐 팔았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앞으로의 그 시장 상황이 물가가 폭등할 거를 얘네들도 이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주부들도 더 잘할 텐데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모양 잡고 분명히 한번 튈 건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쪽 저쪽 급등하는 건 막 매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뉴스 올라가는 거 막 쫓아 들어갔다가 그런 거 물릴 것 같으면 차라리 바닥권역에 있으면서 거래에 실려 있는 이런 애들을 사놓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저는 7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얘기하고 4월 달에도 얘기했는데 7월 달에 얘기할 때 그때 이지바이오였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를 가장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때 당시 얘기했을 때에서 이게 안 움직이면은 한번 세력들이 빼놓고 움직일까 봐 분명히 세력들은 들어있는데 한번 빼놓고 움직일까 봐 빼놓고 움직이면 30% 마이너스 되다가 올라가니까 그게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하라라고 말씀드렸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폭락은 안 시켰어요. 폭락은 안 시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왔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간에 수익낼 수 있는 구간을 줬는데 어쨌든 6월 달에 7월 달에 동약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큰 타격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 아까 얘기했던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6월 달, 7월 달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 물리고 있을 텐데 물려도 쟤네들이 움직이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얘네들이 매집을 이미 벌써 앞쪽에 해놨기 때문에 이슈는 뻔하고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쪽에서는 이런 애들이 다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더라도 불안하다, 시장이 불안해서 아유 주식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저쪽 사료 관련주들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좋고 하지만 사조동화원도 거기 못지않은 오늘의 표적 종목이니까 그런 애들로 갖고 있는 대한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가격 올라가고 얘도 사료 관련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은 그냥 흔들림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에서는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튀면 이렇게 튀듯이 튀면은 여러분들이 최근 한 달, 두 달, 거의 2달 동안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20% 정도가 된다. 내지는 뭐 20에서 25% 정도 될 텐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바닥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온라인 강연회, 오프라인 아닙니다. 온라인 강연회인데요. 올 겨울에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또 뭐가 움직이는지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시장만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이유를 붙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주들이 세력들이 이유 붙이면 움직이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뭐라고요? 덱스터 종목이고요. 덱스터. 네, 평단가 36,300원에 25%입니다. 36,300원에 25%요? 예,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메타버스 이슈 때문에 막 올라갔을 때 결국은 비싸게 산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제 공략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매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3,000원대, 15,000원대 이때 공략한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지금 그 메타버스 규제를 뭐 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쪽도 지금 한 번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주려는 모양새는 지금 잡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타는 지금은 가능한데 이전의 고점에서 이렇게 3만 원대 이상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아마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15,000원을 일단 안착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2만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15,000원이 안착이 안 되면 계속 횡보하다가 밑으로 또 흐를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은 15,000원이 안착이 되는 걸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궁금한 게 네. 제가 수익권으로 갔었는데 바보가 직전을 못했는데 이거를 지금 손절하면은 금액이 너무 커서 15,000원 이상 가도 금액이 커서 장기로 한 3년 이렇게 봐도 괜찮을 종목일지 더 이상 3년 이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일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바닥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서 4,400원대에서부터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000원대니까 네. 얘가 10,000원으로 더 안 내려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보유를 하면은 또 다시 나중에서 또 이런 이제 뭐 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또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이라든지 다시 좋아지게 되면 길게 보면은 다시 2만 원, 뭐 25,000원 다시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완벽한 바닥은 아니라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손실이 큰 상태에서 이게 더 떨어지면은 그게 또 정신적인 또 충격이 또 상당합니다. 그걸 또 참아내실 수 있다면 저는 보유를 어차피 손실이 크니까 너무 커요, 예. 너무 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길게 보고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15,000원 안착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고 지금 시장이 살살살 밀릴 거예요. 밀려도 폭락세만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업종과 테마가 살아있으면 폭락세는 안 나오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온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